2024년 신주영 커뮤니티 꿈꾸는 요새 1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좋습니다. 첫 인사 서로 주변에 많이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셨다면 옆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오신 분들은 익숙하게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뭐지? 교회인가? 갑자기 말하실 텐데 작년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6번의 모임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저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서 많이 놀라게 됐는데 또 한 분 한 분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모임은 좀 특별하기보다는 알차게 정말로 오늘 9시까지 진짜 숨가쁨 없이 화장실 빨리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한번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첫 번째 모임부터 같이 모였던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가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채워가는 의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연초에 KBS에서 김영석 교수님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건강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한 이에게 오는 인간적 건강이 결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가 살 인생의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일은 내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건강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정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실한 인격,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나를 이끌어주고 행복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만 따라서 소유하려고 산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도 인생의 3분의 1밖에 행복하지 못해요. 보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인생의 전성기는 60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60에서 80까지였다. 그때가 제일 건강하게 일 많이 했다. 계속해서 공부했다. 예. 보신 분도 있고 이거 보니까 저희가 진짜 신기하게도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전성기가 60세 이상부터라는 부분을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에 이 말씀하셔서 저도 연초에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또 마음에 와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주영 커뮤니티는 5060 중심으로 관계를 같이 최고 전성기로 만들고자 다양한 사람들 같이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오늘은 바로 순서를 얘기하고 한 분 한 분씩 얘기 듣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의 이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신중년, 자기다움에 대해서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알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탁월하게 나답게 사는 법. 최근에 그 책도 내고 많은 다양한 시도 끝에 이런 경험들을 소개해 주실 오늘 이주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줄 거고 20분입니다. 오늘 시간을 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스토리 우리 김진무 회장님께서 무려 44년 동안 지금도 현역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그 커리어 관리 비법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장년 우리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한다지만 또 노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걸 깨닫고 벌써 스타트업이자 중장년 서비스 큐리어스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 우리 김진수 대표님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저희 모임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한 1분 정도 꼭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부터는 꿈꾸는 요새 비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거창하기도 한데 7번, 6번 모임을 하면서 최 대표님이랑 또 저도 관련된 분들이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 또 여지껏 모임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각각 총 8분이 포함해서 8분이 5분씩 이 꿈꾸는 요새에서 하고 싶은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오늘 9시까지 또 서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또 해보고 싶은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자리이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필요하고 같이 협력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벤치대학교 이주일 교수입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0년 전에 딱 청년 자기담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10년 전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청년들을 좀 키우고 100살까지 한번 이 평생 동안 해볼 일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외부 투자 후원 하나도 안 받고 제 돈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명 넘게 학생들을 키웠고요. 이 학생들 중에 컴퍼니 빌딩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지금 저랑 같이 회사 만든 기업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 잘 성장하기도 하고 뭐 잘 안 돼서 망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자기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챌린지 포럼이라고 해서 주임 교수 하면서 우리나라에 뭐 유니콘들 많이 보면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돈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권의 책은 많이 팔렸고요. 이 두 권의 책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쓴 책인데 저 책으로 한 200억 정도 벌었습니다. 200억 이상 번 것 같아요. 이 책은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일찍 썼어요. 코로나 전에 썼거든요. 코로나 중간에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긴 했지만 좀 늦은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쓴 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학생들 가르치던 내용을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쓰긴 했지만 중년들 이상이 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만이 나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년 그 이상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방향을 중심 잡기를 안 해놓고 실제적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되게 얇아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심이 잡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청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년 그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ESG 쪽, 서스테너빌리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책을 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도 책으로 엮었어요. 책으로 엮어서 이제 1월 달에 나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좀 얘기할 거는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인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은 나는 없고 실제적으로 내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재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재난, 재앙. 디제스터는 디스라는 단어하고 에스터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디스는 disappear라는 뜻입니다.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에스터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중세시대에 배를 타고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죠. 항해를 나갈 때 비구름과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별이 사라진 상태. 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에스터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인생의 좌표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 자체가 디제스터라는 이야기예요. 이 디스하고 에스터의 합성어를 디제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자체가 실제로 재난이 아닌가. 나답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디제스터라.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인 박노해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인생에서 자기다움, 자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재난이다라고 자기 책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이 나답게 산다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 답다 앞에 있는 게 명사예요. 나답다면 나는 명사잖아요. 그죠? 변호사 답다라면 답다 앞에 변호사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게 변호사다운 거예요. 의사다운 건 뭐예요? 의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사로서의 본질, 속성, 가치, 신념. 다시 말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케어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답답한 결합이 되어서 자기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답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본질, 속성,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나다운 거죠. 이거는 사명 또는 소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보면요, 아름답다, 답답해 있는 요 아름은 그럼 뭘까요? 명사겠죠, 그렇죠? 그럼 아름의 뜻은 뭘까요? 이 아름의 뜻이요, 나란 뜻이에요. 나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여러분다울 때가 그 모습이 멋져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서정범 선생님,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죠. 어원별곡이라고 옛날 TV 프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어원별곡에 보면은 아름답다의 어원이 나란 뜻이에요. 나. 결국에는 나답게 살 때. 그럼 나다운 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 후반전에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다른 말로 미션이죠. 미션. 여러분이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 그거를 정해놓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굿 임팩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잡복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탁월함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뭐예요?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나다움과 탁월함과 선한 영향력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이 재밌는 게 MKY라고 김희경 대표 아시죠? 스타 강사. 제가 거기 자문 교수거든요. MKY의 플라이휠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나다움, 탁월함, 선한 영향력.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그 탁월함은 여러분 인풋을 집어넣어야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과 아웃컴이 있거든요.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 아웃컴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과 아웃컴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인문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을 정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나다울 때는 언제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언제가 나다운 거지? 언제가 정말 내가 행복한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계속 고민해보고 써야 돼요. 나의 미션은 뭐냐? 살아가는 존재 이유인 거죠.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워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 야, 그런 거 묻지 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 중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면서 마무리해야 돼요. 옛날엔 철없이 막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몸짓 하나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게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움직임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품격이 있고 그 안에 향기가 나려면은 내 안에 내면이 어떻게 보면은 다듬어져야 되고 이 안에서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무엇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1월달에 이 책을 제가 다시 집어들었어요. 7번째 읽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는 의미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미 추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생존하는가 봤더니 살아야 될 사명이,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딴 게 아니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미션인 거죠. 미션에 오리엔티된 기업과 미션에 오리엔티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그 미션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은 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살아갈 이유,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방향, 중심이 없으니까.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중심 잡고 계속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기 다음 학교 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1년에 1억씩 제 돈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돈 모은 거 다 쏟아 부었어요. 어디 돈 받을 생각도 없었고.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와이프한테 맨날 혼났죠. 너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라간 거예요. 이 책을 제 친구가 읽고요. 책을 집어 던졌대요. 왜냐면 질문이 많거든요, 책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꼭 마주해야 될 질문들을 계속 했어요. 왜? 이 질문을 읽다 보니까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내가 왜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지고 저한테 책에 이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따위 책을 썼냐고 막. 너 딱 기다려, 2주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2주 동안 이 책에 있는 모든 질문에 내가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써보겠다.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책을 갖다 30권을 들고 왔다. 무서워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읽고 나가지고 내가 질문에 답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내가 방향을 잡았어.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 방향을 잡았어. 그 친구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향방 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대요. 저도 감사했죠. 저는 그 책을 때릴 줄 알고 겁이 났었는데 NKY에서 이 강의를 김기영 대표가 경단녀분들한테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한 5만 명 넘게 보셨더라고요. 많이 보셨어요. 중요한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1월 달부터 교수님 저희 앞만 보고 가지 않고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답게 살려고 저희 결정했어요. 책 읽고 다 해요.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벤처 포럼보다 더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여기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건강한 커뮤니티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집에 가셔서 오늘 해보실 거는 전 이런 부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걸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내가 내 힘을,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더 쏟을 것인가, 웨이트를 쏟을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내 돈도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우선순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는 생각을 써보고 그 안에서 웨이트를 매기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을 세우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키웠던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30대 후반까지 갔거든요. 30대 중반 후반. 재밌는 건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누가 가르칠까요? 제가 가르칠까요? 저희 제자들이 가르칠까요? 저희 제자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제자들이 얘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저희 제자가 아이를 낳으면 누가 가르칠까요? 저희 아이가 가르치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얘기해요. 교수님은 저희를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있을 때는 제가 웃음을 띄고 미소를 띄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자들이랑 있을 때가 가시없는 훨씬 더 이렇게 그런 미소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약해지지 마, 안주하지 마, 괜찮아, 도전하자. 그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저도 먼저 도전하고 제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거든요. 이상한 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 자신을 잃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보니까 실전이잖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야. 이 갭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많기 시작하는 거죠.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직을 할 때는 연봉과 커리어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가 있었는지, 야, 이직을 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미션에 맞는지 생각하고 이직을 해야지. 연봉과 커리어에 따라가면 그거는 양아치 아니냐.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직에 대한 부분들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건 타인의 성장을 돕는 거. 이 일이 가장 나답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어떤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가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9년, 10년 동안에 저는 이제 자기나마학교 제가 대표가 아니고요. 저희 제자한테 물려줬어요. 네, 세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려주고 20명의 코치를 양성하고 이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는 제가 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운영하면서 제가 단톡방에 같이 있는데 다음 주 모임이 설레인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설레이는 모임을 얘들이 하고 있구나. 설레이는 모임을 내가 만들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했던 일을 쭉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희열을 느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고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내가 좀 더 좋아할 수 있는지를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모를 것 같다. 그럼 써보고 나를 가장 잘하는 친구나 나를 가장 잘하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물론 남편하고 아내가 좋은 피드백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엄마들한테 엄마가 아이들의 장점을 20가지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엄마들 못 쓰세요. 거의 못 쓰십니다. 착하다, 잘생겼다 뭐 요 정도 단답형인데 그게 아니라 문장으로 했었어요. 문장으로. 일주일 시간을 드려요. 일주일 시간 드리면은 그 시간 안에 관찰하고 쓰시거든요. 그걸 관찰한 걸 쓰고 아이 앞에서 읽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어?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챌린지 앤 리스판스의 반복이잖아요. 탁월해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놀드 톰비가 역사는 챌린지 앤 리스판스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준 챌린지가 있고 전쟁이 준 챌린지가 있고 경제 위기가 준 챌린지가 있잖아요. 이 챌린지에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 선택인 거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리더가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리더는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 리스판스 하는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자격을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해볼래? 제가 이제 교수니까 야 이거 누가 한번 해볼래? 누가 발표해볼래?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들죠.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때 누군가가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하겠다고 하면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자리조사해야죠. 사람 만나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리스판스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어빌리티예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은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판스 플러스 어빌리티가 뭐예요?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탁월해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판스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헬조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다 가져줘서 준 거예요. 찾아준 거예요. 교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야, 니들은 그게 안 좋아 보이지?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이걸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돈 벌어요. 그쵸? 지난 코로나 때 돈으로 다 떼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긴 했죠.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지난 우리가 16년 동안에 돈 얼마 썼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쓴 돈. 문제가 있는 곳에 정부나 기관이나 사람은 돈을 쓰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280조 썼어요, 우리. 280조 썼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0.78에서 0.6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탁월해지려면 리스판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예산은 뭡니까? 이 정부예산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돈이 어디를 쏟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돈을 쓴다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되겠죠. 요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냥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8년간 임원으로 있다가 나는 성과를 잘 내가지고 승진할 줄 알았더니 잘렸다. 1년 동안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화병 치료하시고, 화병. 제가 선배님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화병 치료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감사함으로 1년 30년 돌아보면서 감사로 돌아보고,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LG그룹에 삼성그룹에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오면 이 브랜드 다 떼있는데, 이 브랜드를 떼고 나왔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나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낼 시기인데 1년 동안을 화병 달리다가 끝내신 거야.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어디를 갈지. 이제 고문 역할도 끝난 거죠. 이틀 만에 퇴직을 결정했대요. 면접퇴직을 하라고 바로 은행에서 나왔대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이제 퇴직을 안 하면은 퇴직금이 확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면접퇴직을 하고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멘탈이 무너져 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퇴직하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여기저기 연락을 하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중심 잡기부터 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 어디다 의미를 두고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 선배인데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소파에 걸터는데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루틴이다 보니까 30년 넘게 루틴이다 보니까 소파에 걸터 앉다가 선배가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 간 거죠. 의사 선생님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이 더 웃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 가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까지 가서 버티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배 뭐 좋아해? 뭐 잘할 수 있어? 직장 다닐 때 어떤 걸 가장 잘했던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부하 직원 코칭을 제일 잘할 때 자기가 코칭해주는 직원들은 성과가 많이 났대. 그래? 코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래? 코칭 내가 알려줄까? 인코칭 홍익 대표 소개하고 코칭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대학원까지 가서 지금은 대기업 임원으로 나왔으니까 대기업 임원들 코칭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잘 나가세요. 이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은 저는 공간, 특히 남자는 무조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은 남자 공간이에요? 여자 공간이에요? 아내의 공간이에요? 남편의 공간이에요? 아내의 공간이에요. 집에 오래 있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계속 밥 해줘야 돼. 돌아서면 막 돌밤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도 제일 싫어하잖아요. 남편들은 아침에 자기 루틴을 만들 때 자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20만 원, 30만 원이도 이런 공간에 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탐색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집에서 찬밥인데 갈 데도 없고 전전긍긍 언제까지 산에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바위 붙잡고 사진 찍으실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략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데 그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객들한테 매여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객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가 우리의 유통기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사용 가치는 고객이 시장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객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오래도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축복의 통로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거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최정원 대표님이 진행하신 꿈꾸는 여행자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최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지문 해가지고 김을 매며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문지기 축복의 통로 이렇게 아주 멋진 장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거기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컴퓨터 이꼴 IBM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했었어요. 사회 추종을 보도하는 업계의 리더였고 IBM에서 거의 한 18년, 사이벤스라는 회사 3년에서 한 20년 넘게 글로벌 회사, IT 회사에 있었고 인재 컨설팅 회사로 진로를 바꿔서 지금 한 18년 정도, 44년 정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확신에 던지지 마라. 당신 직장을 옮기고 싶으면 준비를 해라.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플러스 이거 오래 할 수 있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게 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서로 짠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살았고요. 한국 잠깐 나왔지만 IT 업계에 한 26년, 그리고 지금까지 19년째 소위 말하는 헤드헌팅 사업을 해서 좋은 사람을 좋은 데이렇게 추천해주는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나중에 소개해 주시겠지만 우리 김준수 대표가 최근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만들어주신 이 비즈니스 카드예요. 요 하나에 모든 게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자기의 간단한 이력서,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영상,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이것이 그냥 아주 컴팩트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추천을 해주는 휴먼 포커스라는 회사고 현재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20명 정도 직원들이 열심히 좋은 사람을 찾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 사업 영역, 주요 고객,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인재 추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회사 대표가 특히 그 사회 기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현재 4개 학교에 한 100명한테 장학금을 계속 보내고 있고, 노트북을 최근에 보내가지고 한 3개 클래스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같이 여행을 같이 가가지고 여행비에 10%씩 captu를 해서 그거를 또 학교에 기부하고, 또 요즘 뭐 많이들 하시지만 큰 돈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1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또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크루즈 여행사하고 제휴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사에서 우리가 프로모션 해주면 또 그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수수료를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학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가는 등산 모임에서도 앞으로 이 중에 학교 하나를 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째에 인재 추천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한 3건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공공기관 대표하고 L그룹의 부사장이 이렇게 스위칭하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한 번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사랑하는 IBM 후배 중에 한 분이 공공기관의 대표로 있다가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후임을 찾아달라는 그 의뢰를 저한테 했고, 저희 회사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 국내 L그룹의 모 부사장께서, 그분은 임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은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으로 그분을 포함해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그분을 이분의 후임자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지난 문 정권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갔어요. 아마 누군지 아마 대충 알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인생이 요 하나를 점프하면서 그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에는 청와대에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또 한편 거꾸로 공공기관에 있던 대표 제 후배는 제가 그 이력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S그룹과 L그룹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있던 L그룹에서 그분을 자기 회사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이쪽으로 와서 대표가 됐고 여기 있던 분은 저 그룹의 부사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았고 또 여기 뭐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어느 날 저한테 어느 그룹사에서 골프장 사장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거기서 원하는 스펙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뭐냐면 골프장을 없는 상태에서 지어본 사람, 그래서 골프장을 지은 다음에 그거를 운영을 해본 사람, 그리고 나서 다른 골프장의 CEO로서 운영을 해본 사람,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참 찾고 했는데 하다가 딱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 스펙에 거의 100% 맞았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 전에 그 CEO 사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why not?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인재 추천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딱 한 명을 추천해가지고 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60 넘어가서 집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집에서 쉬고 있다가 와이프한테도 눈총도 보이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 골프장 사장으로 컴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연봉이 얼마였냐?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날 저하고 우리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 같이 부부 동반으로 한번 나와라. 제가 점심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점심을 사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한번 초대해서 거기 가서 골프도 한번 쳐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집에서 쉬던 분들도 잘 우리가 찾아서 추천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뭐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잘 아는 우리 최 대표님이나 다 아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CEO로 잘 계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김 대표님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제 후임자를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그렇게 잘 나가는 양반이 왜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그러나. 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의 후배들을 키우는 대학 교수로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의 목표는 뭐냐 하면 평양에 있는 과기대를 더 키워서 앞으로 더 큰 선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직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후임자를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임을 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분의 후임자를 만들어 드렸고 이분은 기분 좋게 대학에 가셔서 지금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돈도 벌게 해주시고 자기 일도 하시고 아까 앞에 잠깐 나왔던 그 동영상이 제가 사실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한 건데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한 8분짜리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세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 딱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최근에 한 3,000명이 봤던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회사를 옮기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가볍게 너무 결정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그 다음에 이 일이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력서를 수도 없이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옮기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준비를 안 해요. 이력서를 얘기하면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잘 나가는 대기업일수록 이력서는 난 필요 없어. 난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이력서가 왜 필요해? 그래서 이력서를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직장생활 다 해보셨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다 만족스럽습니까? 하루에도 10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던지면 안 된다 이거죠. 미리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만둘 때 다 준비해놓고 인터뷰를 끝내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멋있게 던져라 이거죠.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 거꾸로.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야. 에이 이거 뭐 내가 이 회사 아니면 어디 밥 못 먹고 살아? 아 저 매니저 보기 싫어. 또는 뭐 사장 꼴 보기 싫어가지고 휙 던져. 그리고 나오면 금방 취직이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일단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그만뒀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소위 금메달하고 동메달로 따지면 직장을 그만두고 잡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동메달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도 마찬가지 이직을 하거나 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 아까 그 강의를 따님이나 아드님한테 보여주세요. 그 애들이 앞으로 직장을 옮길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포인트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뭐 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뭐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비행기 쪽을 전공해서 항공공학을 갔다가 해군 장교로 가서 또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한 20년 정도 있었고 IT 업계에 한 26년 그리고 2000년 봄에 벤처 붐이 불 때 벤처 회사로 가서 한 5년 마지막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소위 헤드헌팅의 길을 걸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뭐냐? 저는 최근에 빠진 게 노래라긴 뭐하지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보다 중창단에서 찬양하는 쪽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 옆에 보시면 저쪽이 제가 나가는 교회 정동제일교회 거기 중창단인데 이 중창단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몇 년째 지금 단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우리 최 대표님 포함 몇 명이 우리 솔리데오라는 모임의 중창단에서 지금 벌써 몇 년, 금년 15년째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중창단을 지금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인데 친구들끼리 몇 명이서 친구가 하는 독창회에서 갔던 중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거를 잠깐 이게 보여주면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를 하시고 등산을 가고 싶으면 등산을 가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는 좀 예, 젊게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것을 끝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장년 성장의 놀이터 큐리어스를 만들고 있는 대표 김진수입니다. 네, 우선 저한테 5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호로록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4060 중장년 성장 커뮤니티 큐리어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큐리어스는요, 관심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서비스인 어울림, 그리고 중장년 분들이 청년보다 훨씬 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연결되고 거래될 수 있으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자책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중장년 분들이 디지털의 허들을 넘는다면 이분들을 위한 온라인 명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리더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서비스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그래서 아마 큐리어스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울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강사 혹은 모임을 하고 싶은 누구나 리더로 활동하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 이제 6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한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고 요즘에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칭하더라고요. 한 경력 보유 여성분은 2주 만에 대기업 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실제로 벌어가시기도 하셨고요. 저희 큐리어스에서 유료 어울림 모임을 진행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책 서비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온라인 명함 서비스, 아마 중장년분들이 걸어오신 이제 그 이력들,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종이 명함을 통해서는 이제 그 종이 명함을 잃어버리면 어디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 명함 서비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스타 강사 김미경 대표님의 MKYU에서 2년간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직접 A부터 Z까지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제로 홈플러스 문화센터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과 연계해서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다 저의 젊음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경력 단절을 이제 그 디지털 튜터를 통해서 극복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청년이고 대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MKYU 들어가니까 완전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여기 있구나. 중장년분들이 다 이제 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제가 공감이 잘 처음에 안 됐는데, 계속 중장년분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공감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이 큐리어스를 만들고 있는 저희 팀은요, 다 청년이에요. 근데 저희가 쭉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더 고령화되고, 그리고 AI나 디지털 같은 이런 전환들은 점점 빨라져서 세대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 격차는 소외를 만들어낼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것들을 문제로 정의하고 이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고 있는데요. 청년이다 보니까 중장년을 잘 몰라서 일단 만나야겠다,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저는 계속 이제 중장년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 이런 시그니엘 식사도 대접을 해주시고 저희 팀원들 생일 케이크도 직접 보내주시고 저희가 좀 중장년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다 전화를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과 지식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고 실제로 디자인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발표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함께라는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세대 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내고 있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고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 상황을 좀 문제로 정의했고 먼저 디지털 격차를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알려드리고 AI, 노션, 캔바, 미리 캔버스 같은 도구들을 알려드리면서 디지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사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년 분들이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꿈이 어떤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디지털에서 그 중장년 분들의 두 번째 꿈을 이뤄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미션 드리븐 팀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큐리어스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